이재명 대표가 김용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연구원을 압수수색한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장도 발부받았고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다. 그렇게 요구한 대선 자금 그 돈 중에 8억 원을 받았다. 중간에 좀 변동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과 또 그 전달 과정 등 물증을 확보했다 하는 겁니다. 이 물증은 영장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도 제출했습니다. 이 물증에 무엇이 있는가? 영장이 발부될 정도는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여기에는 남욱이 이씨, 천화동인 이사 이씨를 사이에 두고 정민용에게까지 돈을 전달한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진술과 부합하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것이죠. 검찰이 유동규를 조사했고 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이번에 말입니다. 이번에 유동규를 또 조사했고 그러다 보니 보도된 것이 김용이 유동규에게 1억 원을 돌려준 것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유동규가 1억 원을 떼어 먹은 것 이런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민용까지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그 추후에 보완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남욱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 또 확보됐구나.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중에 이재명 씨는 계속 김용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냥 다 덮어놓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에게 어느 정도 그 물증이 확보됐다 이러면 그럴 줄 몰랐다.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올 텐데 다 덮어놓고 김용을 믿는다 이랬습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죠. 그러니 이재명 씨 말은 이겁니다. 내가 아는 김용은 결백한 사람이다. 눈처럼 새하얀 사람이다. 그 사람은 100% 무지인 사람이다. 내가 아는 김용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 씨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세상에 특히 정치권의 언저리에 드나드는 또 이번 사건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사람 중에 눈처럼 하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먼지 한 올 안 묻어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일까? 하는 것이죠. 대장동 사건은 이미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사건이기는 합니다. 이 관련자들 중에 배임 혐의 기타 등등 해서 기소된 사람들이 우선 우리가 알기로 유동규,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 사람하고 또 남욱 씨, 변호사면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측면이죠. 그동안 쭉 나왔던 것하고. 그래서
김용이 이재명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던 사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2022년 7월에 이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과거로 가서 2010년,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초기부터 관여를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들의 법적 지위는 참고인,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번 물증을 찾아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억 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누구에서 누구로 이렇게 전달자와 수령자는 누군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물증을 확보한 겁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기록, 이렇게 되겠죠.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대선 자금이라고 콕 찍어서 이렇게 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검찰은 유동규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또 이제 법원에 이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물증도 함께 제출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도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직접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에서 이제 밝혀낸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그 8억 원이 좀 넘는, 그래서 우리 그냥 8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8억 원 전달 과정, 이거를 세세히 밝혀놓았습니다. 2021년 2월, 그러면은 이제 대선을 한 1년 남겨놓은 그런 시점인데,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2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준비가 되는 것이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선 준비하는데 20억 원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죠.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 이런 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쨌든 액수로 쳤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단시간 이내에 마련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20억 원 정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게 범죄라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다. 유동규가 이것을 남욱에게 김용이 대선 준비하는데 20억 원이 필요하단다 하고 요구를 전달했고, 이제 남욱이 2021년 이때 이제 2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4월부터 8월까지, 왜냐하면 9월이 되면서 딱 끊어지는 이유는 이제 앞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4월에서 8월까지 남욱에게서 정민용에게로 이렇게 돈이 넘어가는데, 바로 요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한 사람이 천화동인 4호의 이사 이씨, 성이 이씨. 이 사람을 통해서 전체 합해서 8억 원 정도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차례 나눠서 전달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또 돈 8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비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못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용에게 전달을 하고 나서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민용과 유동규는 유원홀딩스라는 그 동업을 하고 있고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해갖고 총 8억 원 정도를 전달했다. 그러면 유동규가 김용에게는 어떻게 줬을까? 이 김용이 유원홀딩스 빌딩으로 사무실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이 돈을 전달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죠. 8억 원을 다 안 주고 7억 원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 원 정도를 빼내고 전달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흔히 배달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유동규가 김용에게 줄 때는 한 번에 줬구나. 그럼 그동안에 갖다 줄 때 계속 유동규가 모아가지고 있었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유동규한테 전달도 그때 했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죠. 즉, 왜 8월까지였는가 앞에서 말을 했는데 바로 2021년 9월경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돈을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김용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에 1억 원을 유동규에게 되돌려줬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아마 확인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총 8억 원 이거는 어떻게 됐는가 정리를 해보면 김용의 이 대선자금 사건 여기서 남욱은 8억 원을 유동규에게 전달했고 김용은 유동규에게서 7억 원을 받았는데 다시 1억 원을 유동규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김용이 6억 원 받은 거냐? 그런데 법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은 7억 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재명의 대응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죠. 우선 이재명은 김용을 철석같이 믿는다 이랬습니다. 이게 좀 과합니다. 10월 19일 김용이 체포됐는데 그 체포 직후에 오랫동안 믿고 함께한 사람이어서 나는 여전히 그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 결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 기자들에게 와서 뭐 대선자금 이야기 하는데 나는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없고 쓴 일도 없다. 자기가 직접 안 썼다는 것으로 일단 말을 하나보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이때 이 말도 한 겁니다. 여전히 김용의 결백함을 믿는다. 또 결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이게 또 예고가 되면서 다들 막 기대하고 있었죠. 국민들이 그럴 거다 했던 대로 이재명 씨는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혹을 포함하는 대장동 특검을 공식 요청한다. 이게 특검 뭐 다들 그러려니 했던 건데 이 자리에서 역시 이제 질문을 받고 한 답인데 김용에 대해서 김용이 정치 후원금을 줬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으로 후원을 받은 거는 모르겠다. 불법적인 거는 딱 잡아서 떼서 절대 그런 건 모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내 뭐 오랫동안 믿고 이런 사람이어서 결백을 믿는다. 이런 것이죠. 자, 이재명 씨는 김용을 믿는다. 이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이재명 씨가 아는 김용은 결백한 사람이죠. 100% 무죄인 사람입니다. 그래, 만약에 김용이 1% 유죄라면 그것은 이재명 씨가 몰랐던 김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재명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김용과 관련해서 그 무엇이라도 변명을 하게 되면 김용이 받은 7억 원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김용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100% 믿는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 입장은 이겁니다. 나는 전혀 일도 모른다. 바로 그겁니다. 근거야 그럴싸하죠. 김용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김용하고의 관계를 보더라도 100% 믿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재명은 김용이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걸 썼는지 정말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러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확실한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철저한 변호사로서의 대응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어떤 그 길을 쫓아가느냐? 이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100% 믿으니까 저 사람은 100% 결백한 거다. 그러니 100% 결백한 김용을 이재명은 100% 믿는 거 당연하다. 따라서 대선 자금 7억 원, 그게 어떻게 되든 말든 김용을 100% 믿은 이재명이 모르는 건 당연하다.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깔끔하죠. 그래 나중에 김용의 범죄가 증명돼서 구속이 되면 이재명은 이럴 겁니다. 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내가 100%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탄만 하면 된다. 물론 이래서 끝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변호사 이재명의 그 셈법이고 정치인 이재명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무튼 이거다. 우리가 흔히 그 도마뱀 꼬리 자르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도마뱀 사례라고 할 텐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뚝 떼어내고는 그리고 마치 꼬리가 달려 있다는 듯이 흔들면서 까불고 놉니다. 그러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꼬리를 보면서 저거 뭐야? 혹시 저거 도마뱀 꼬리야? 누구 꼬리일까? 이렇게 자기는 아예 없는 듯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도마뱀들을 샅샅이 훑으면서 꼬리 떨어지신 분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조금만 벌면, 시간을 벌어서 새 꼬리가 쑥 자라나면 이제 그러면 자기 꼬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라낸 그 꼬리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너 누구 꼬리야? 아무리 봐도 굉장히 큰 걸로 봐서 너 용꼬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는 아예 그냥 차원도 다르고 대륙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이재명 씨가 김용을 그 사람을 백설같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재명 씨가 무슨 서너 살 먹은 철부지도 아니고 세상이 온통 천사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린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그 계산법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